우리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이며 유럽인들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먼저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종의 DNA가 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피라미드처럼 고대 열석들은 어떻게 지어진 것일까? 영국의 대표 고고학자인 닐 올리버는 잠자는 죽음을 깨워 길을 물었다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영국 아마존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로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6장, 공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호모사피엔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에 유럽 대륙에 입성했다. 그러나 그들이 유럽에서 멀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당도한 것은 무려 17만 7천 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카르멜산에 있는 미슬리아 동굴에서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을 가진 젊은 성인의 왼쪽 위턱뼈 일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유럽 대륙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건너가지 못했다. 그들이 서쪽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냥감이 가득한 광대한 유럽 대륙을 선망했을 호모사피엔스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유럽의 코앞에서 서성이기만 했을까? 고고학자들과 고인 유학자들은 한 종류 혹은 더 많은 인류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동쪽으로 방향을 잡은 호모사피엔스는 해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해안을 따라 전진했을 것이다. 신출내기들은 틈새 시장인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멀리 나아갔다. 반면 서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물과 육상 자원이 있는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이들이 살고 있었다. 고도로 숙련된 그 땅의 지배자, 네안데르탈인 사냥꾼들이었다. 호모사피엔스보다 크고 강하며 오랫동안 춥고 혹독한 기후에 적응해 살아남은 네안데르탈인의 존재는 남쪽 출신 이주민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어두운 피부에 털없이 매끈한 몸을 가진 호모사피엔스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차가운 세상에 들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을 떨었을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에 살았다. 네안데르탈인의 삶과 시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게 밝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때는 2002년 2월 루마니아의 아니나 마을 근처에 있는 협곡 아래에서 지하에 있는 통로와 방에서 곰, 늑대, 염소를 포함해 온갖 포유류의 뼈를 발견하였다. 그 공간을 페슈테라쿠 오아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인간의 뼈도 발견되었는데 약 3만 8천 년 전의 것이었다. 그 인간의 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현생 인류의 증거였다. 연구자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페슈테라쿠 오아세의 인류 화석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모두 지닌 하이브리드라는 사실이었다. 최근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로 호모사피엔스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사이에 한때 이종 교배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현대의 모든 유럽인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우리에겐 과거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언어가 존재한 이래로 사람들은 언제나 이야기를 만들어왔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프랑스 북서부의 브르타뉴 지방, 카르나크 북부의 드넓은 평원에는 대략 3,000개의 돌이 4km에 걸쳐 늘어서 있다. 바로 카르나크 열석이다. 이 유적은 기원전 5천에서 3,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카르나크 열석 근처로는 죽은 자의 유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고분과 고인돌들도 볼 수 있다. 저자는 프랑스 고고학자인 세르주 카생의 안내로 카르나크의 돌과 무덤들을 둘러볼 수 있었다. 카생은 열석을 만든 사람들이 농경민이 아니라 사냥꾼이었을 거라고 추정했다. 브르타뉴 지방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에도 빙하로 덮이지 않았고 덕분에 인류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이었던 사냥이 수만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 빙하가 저 멀리 물러간 다음에도 육지와 바다에서 사냥으로 식량을 구해 살아가던 브르타뉴의 사람들은 어느 날 완전히 새로운 관념을 가진 이주민들과 마주하게 된다. 북쪽과 동쪽에서 몰려온 농경민들, 거대한 변화의 선봉에 선 이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일 땅을 찾아 그 땅에 당도한 것이다. 카생은 등 뒤의 바다와 눈앞의 농경민들에게 포위된 사냥꾼들이 어떤 저항의 의미로 돌을 세웠을 거라는 가설을 들려주었다. 이대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겠다는 의지, 자긍심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돌로 표현했을 거라는 거였다. 저자는
희망과 영감을 찾아 오래전 사냥꾼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카생이 상상했던 카르나크의 역사처럼 기억이란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에 맞서는 우리의 저항이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인간은 기계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드 드라이버와 서버는 기록하고 저장하지만 기억하지는 않는다. 기억의 뜻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 손에는 데이터만이 남을 것이다. 이는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다. 자신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끝내 자신의 긍지를 붙들고자 했던 오래전 사냥꾼들처럼, 사냥감을 속속들이 이해하고자 했던 크로마뇽인 예술가들처럼 이미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의 모든 존재와 사물들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얼마나 많은 것이 이미 잊히고 영원히 사라졌을지 생각해보라.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그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